네, 스님, 네, 스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정음 이야기를 강의해 주실 스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총국장 소임을 맡고 계신 동정 스님이십니다. 네, 스님께서는 1995년도에 부석사 은일 대종사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고요. 제방선언에서 부석사, 동하사, 대선사, 현등선언 등에서 20암글을 승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오랫동안 보시다가 여러 때는 총을 보시고 있고 할교구 해강 스님께서 우리가 그때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 나란 말씀이 역할을 그 내용을 다 스님께서 감수를 하셨어요. 그래 하시고 국민정음 세계화를 위해서 국민정음 대학 추진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국민정음의 세미나 및 학술대회도 개최를 하셨고 국민정음 강의를 동원사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교방송 안동 MBC 등에서도 강의를 하셔서 국민정음과 우리 불교의 연관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일을 스님은 병에서 물 붓듯이 다 끼고 계시는 환영하는 입장에서 예,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우리 주지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소임을 사시는 우리 주지스님한테도 박수 한번. 요즘 대외적으로 다 쓰고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사인 저도 저는 그러면 벗어도 될까요? 네. 얼굴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혹여 제가 또 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되긴 하지만 걸렸더라도 그것도 인연이라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 노예가 돼서 이렇게 관음제일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선배를 딱 드리면서 이야 이렇게 좋은데 한마디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이 광흥사에 있을 때 신도들한테 법문을 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통할 것이 스님들한테도 다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그 법문은 내용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PTP가 안 돼서 그런데 안 되면 안 된 대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디 이 마스크 벗으니까 좀 미남처럼 보이나요?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조금 좀 이거 좀 낮춰주면 어떨까요? 하울이 생겨서. 예.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국민정음을 이제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동안 있었지만 오늘은 이제 먼저 법문을 어떻게 시간을 최대한 내가 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는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제가 훈민정음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왜 훈민정음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들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훈민정음의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스톱으로 2시간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것 외에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본문 내용을 잠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법연선사 사계라고 혹시 그 사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연선사 하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맥을 쭉 이어왔던 법연선사가 있고, 그 제자가 배감록을 해서 했던 원어권 선사. 그래서 원어권 선사가 이제 당시에 서주에 있는 중국 서주에 있는 태평상 주지로 이렇게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법연 선사가 주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하고 훈민정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연 선사 사계 중에 세불가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불가사진. 세력을 다 쓰지 말라.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다 소진해서 그게 권력과 같은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내가 어느 정도 권력이 생기면 그걸 다 쓰려고 해요. 우리의 정치인들이나 내지는 사회 살면서도 보면 그래서 그래서 이 주지를 살게 되더라. 세력을 다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복불가수진이라, 복을 다 쓰지 말라. 여러분들 일반 제자들은 복을 다 쓰려고 하잖아요. 복을 다 쓰면 소진이 되는, 다 쓰지 말라. 그래서 베풀면서 살고, 복이 오거들나 잘 베풀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구불가 행진이라, 법을 다 행하지 말라. 모든 아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법을 다 쓰지 말라. 우리가 이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도 쓰지 말고 맞춰서 그렇게 쓰시라는. 그 다음에 호불가서 설진이라,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 여러분들 보면 왜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게 좋은데 왜 좋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무리 좋은 말도 많이 안 하는 마음, 절집에는 무거를 많이들 시키잖아요. 많은 일들이,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주지를 소용을 살거들라,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라라고 해서 법연선사 사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자들뿐만 아니고 스님들이 꼭 그건 한번 첫 번째, 세례를 다 쓰지 말라. 두 번째, 복을 다 받지 말라. 법을 다 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 좋은 말을 다 하지 않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할 말이 없으면 칭찬해 주는 게 가장 좋아.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도 그렇고, 도반들 관계에도 험담보다는 칭찬해 주면 할 얘기 없어. 그래서
사죄 내용입니다. 다음 주 내용은 바로 거기 하는데 이 강의 불교하고 연관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훈민정음이 뭔지 아세요? 훈민정음 아마 우리나라 훈민정음 얘기를 하면 바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한테 안녕하세요 여린 백식이 이리고저 헐빼시 하면서 이 내용 배웠던 게 고작일 거예요. 그런데 이 훈민정음은 왜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부처님 말씀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고자 훈민정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는 또 훈민정음이 소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 세종이 어떻게 보면 창제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이 한글을 훈민정음 제가 봤을 때는 이 훈민정음 언제 창제했다고? 그거 알면 제가 이 책 한 권 선물해 줘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죠, 지금. 이 책을 내가 이 선물해 주려고 오진상권 책을 선물해 주려고 가져왔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호흡이 맞아서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는 흥의 문화예요, 흥. 그래서 우리 소리들을 보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면서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소리를 보세요. 혼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는 고소가 있고 또 바람놀이 봐요. 관계가 같이 호흡을 해요.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도가 그 정도는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바로 이제 불교적인 법수하고도 많이 연관돼 있어요. 가르치는 백성들한테 가르친 일들이 어떤 걸 가르치냐? 정음을 가르치냐. 그래서 훈민은 오늘 주제와 같이 백성들을 가르친 일들이 어떻겠어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훈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음이 어떤 걸 같아요? 삼구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승불교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구보리 화환용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민정음이 알려지게 된 게 어디로 된 것 같아요? 훈민정음은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바로 훈민정음이다. 그런데 훈민정음 하면 여러분들이 국회나 청와대 보면 한글로 원해된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가 문자로 소문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죠. 그게 훈민정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본은 어떤 거냐? 국지요 미요인 삼불통야를 하면서 나온 게 훈민정음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에 대한 자, 이
바로 훈민정음 원본입니다. 이게 국보 70호 세계교록문화유산으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안동 금구당이라는 그 광산집시 종택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용진은 당의 마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1940년대에 우리 집에, 우리 장인 집에 훈민정음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지금 간송에 있는 이 책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현필 선생님 샀대요. 우리 변두리에 있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집 10채값을 살 수가 있었대요. 그 가치를 따지면. 사실은 그런 책들이 고서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화장실 똥깎이로 쓰는 이런 한권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벽지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 책 앞장 두 장과 이 여기에 보시면 한자로 되어 있죠. 좌측에 있는 중국에는 아무쪼록 서로 사는데 근데 이 한자로 되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훈민정음. 그러면 이 훈민정음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한글의 설계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음이 여분자 초발성 이은 아음 여업자 초발성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역자를 넣고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니까 저 글자를 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어금니 소리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이 바로 우리 한국의 도면인데 불경은 그러면 이 불경을 쉽게 전달하는데 왜 엉뚱하게 한글이 나오느냐? 바로 산스크리트에서 원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왜 산스크리트 소개된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신미스님이라고 영화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나요? 네. 그 내용을 보면 해서 했던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세종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훈민정음 창제는 그러나 그 배경은 바로 스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런데 왜 산스크리트하고 연관이 되느냐? 고려 때 3대 화성 하면 누구누구를 얘기를 해요? 지공, 묘공, 무학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양조의 해암사 같은 경우는 3대 화성을 이렇게 모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3대 화성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공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 인도 스님들. 인도의 스님. 그래서 한 3년 정도 여기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해암사를 짓게 됩니다. 그 해암사는 어떻게 되냐? 11세기 이 무렵에 이슬람이 인도를 많이 침공을 하게 되고 나라 사방이 약 6km 정도 돼요. 나중에 불교 선기술에 가면 아마 거기를 갈 거예요. 지금 거기를
발굴을 하는데 아직도 발굴을 다 못했어요. 몇 마디 동북아뿐만 아니고 동남아까지 해서 많은 스님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래서 일반 스님들이 이슬람에서 이렇게 와서 환속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인데도 불구하고 원나라로 오게 돼요. 원나라로 있다가 마지막에 원나라에서 죽게 우리 내지는 해엄사를 나라타 대학처럼 형국이 됐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지었던 것이. 그래서 훈민정음이 바로 산스크리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7회는 당시에 많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와 같이 합본되어 있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세조의 서문. 그러면 최초 언해된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우리나라에 언해됐던 한글로 된 거예요. 최초 언해된 책이 원인석보가 최초 언해된 거는 용교창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최초 언해된 것,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석보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소원나무를 위해서. 영화에서 나와서 소원나무 나오죠? 소원나무는 세종의 본부이죠. 거기는 슬하에 팔남 미녀를 낳게 됩니다. 거기는 문종 내지는 안평, 정의공주 내지는 금성 팔남 이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소원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51에. 그래서 자기 장인 시몬이라는 장인이 세종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태종 죽게 돼요. 그 다음에 평민으로 나락하게 돼요. 세종이 이방원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세종은 그 와중에도 아버지의 결정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원하고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겠어요. 자기 친정 전부 다 평민들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무능한 세종인 것. 실질적으로 양녕대군에게 세자 책봉을 다 해놨는데 셋째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인내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우리는 세종대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마성이 영화에서 보면 내용들이 신미스님이 거의 줄을 이루잖아요. 왜 이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의 이 계급 사회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도의 계급을 약 2,700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성계급으로 나눠줬어요. 4개의 계급. 브라만, 크샤트야,
바이시라, 수드라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브라만 계급들은 바로 베다 시대에 모든 성전들은 글자는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당시에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모든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문자를 하는 것을, 글을 안다는 것을. 성경에 모든 건 산스크리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반 평민이 만약에 이 글을 읽거나 했다고 그러면 혀를 잘라버려요. 이 브라만 계급들이, 이 자기의 권력들이 만약에 그걸 들었 그만큼 이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산스크리트는 바로 쓰는 언어였던 거예요. 브라만 계급들이 쓰는 이 언어들은 누구나 함부로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경에서 원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 우리가 지금 요즘은 니까야들이 많이 들어와서 초기불교 불전을 이렇게 공부, 대승과 소승을 따로 분리했어요. 그래서 소승불교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승경쟁만 우리가 비하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승이 대승이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컸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기에 우리 고려에 왔을 때도 원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현장선이나 왕호천축전이나 이렇게 됐던 이런 스님들이 여기서 인도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인도를 가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현장 스님이 처음 출발했을 때 스님들이 몇 명 갔냐? 약 100여 명씩 해서 넘어왔어요. 부처님의 20%냐? 20명. 3년, 7년이 걸쳐서 이런 가다가 도둑도 만나고 모든 어떤 이런 난국을 위해서 이 부처님 견대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석고상계는 소나무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극락왕상을 위해서 세종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자기 비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안평대군 내지는 이런 분들과 함께 해서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는 9명이 스님들과 그 석고상계이 바로 수양 등 해서 여러 분들이 해서 석고상계를 만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세종이 그 내용을 보고 감동을 해요. 그 감동에 바로 월인침강기입니다. 석고상결의 내용을 해놓은 게 월인침강기. 월인침강기곡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다 모르고 월인침강기곡은 이름만 알고 있잖아요. 석보, 석가모니 가보에 의한 상세하고 제약해서 만든 게 석보상결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경을 함축해서 만들어둔 조선의 대장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게 여러분들 많이
그랬죠? 보다 부처님 4국에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원하고 국라왕생을 위해서 석고성계를 만들기. 영화에서 보면 석고성계를 하면 으로 올리게 되지. 나중에 이렇게 막 소원하고 위해서 바친다고 해서 그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석고성계. 그러면 세족 그 석고성계와 월인승강기국을 합본해서 만든 게 바로 월인석고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월인석고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만 합본해서 만든 게 월인석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었던 약 600수년은 7일 월인 석고 석고상계를 합본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왜 또 만들게 되느냐? 도원군 의경세자 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갑자기 죽어요. 날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던 석고상 만들려고 했던 세종이 지시해서 만들었던 승강제국을 합본해서 월인 석고를 다시 만들 바로 제가 있었던 안동 광흥에서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이 얼마나 읽어드릴게요. 세조가 서문을 쓴 내용입니다. 당시에 업불수기 정책을 쓰고 있을 때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이런 시대에 세조는 정말 불교를 많이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명도감을 전국에 6군데를 이렇게 두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도를 이런 것이 바로 경이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사는 그 자체가 다 부처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హ୍म교 제가 바로 경인 거예요. 서문에 어떻게 보면 세조는 도가 통한 분이다 나는 이렇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세조는 정말 아주 나쁜 이미지로 되는데 단종을 배시키고 왕이 됐다는 이것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했던 분들이에요. 도리를 몸삼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이 말이 사실은 정말 법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각자 모습으로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그 도리를 다 했을 때 바로 그게 그죠? 자, 이 경을 읽는 사람은 광명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는 것이 귀하고 달가락 잡으며 우리가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경으로 표현해놓은 건데 그 경만을 읽고 그 도리를 삼는 그 자체가 부처의 일을 모르고 그게 빠져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고기 잡는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릇을 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 것이야. 우리가 고기를 잡아서 통발을 내놨으면 고기를 잡는 그게 주 목적이지 통발이 주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산스크리트를 했다는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가로로서 인도라고 살았는데 요즘 우리 국어학자들이 불교를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이 나라 말씀 영화를 이렇게 이제 만들자 해서 조찬현 감독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영화를 이제 나라 말씀이 세종을 기점으로 해서 신미 안동 제가 이 광사에 있으면서 그 인연이 돼서 영화를 만들자. 그래서 스토리를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서울에 왔을 때 한 2년 거의 됐을 때 스토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조금 좀 픽션을 좀 많이 넣자. 너무 이 드라마가 다큐멘터리 같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찬현 감독이 안 그래도 이건 이 일반인한테 내놓으면 다 깜짝 놀릴 텐데 역사적인 고증이 정확한 된대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발을 뺐어요. 그 내용 보세요. 서천. 그래서 내가 가로로 해서 인도라고 내가 썼어요. 보는 사람이 오히려 독성을 어렵게 여기거니와 우리나라 말로 옮겨 사람이 다 얻어 크게 우러를 것이니 이렇게 해서 이 서천에 있는 글자들이 접지가 높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고 스님들이라고 이래서 우리가 훈민적으로 번역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중국인가? 우리가 손잡법사 이랬을 때 손오공, 서우정 막 이렇게 나오면 막 서천을 가면 중국에서 저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서천하면 스님들은 바로 인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공스님 우리 법맥 와서 하모득통 신미로 이렇게 법맥이 그래서 거기는 또 누가 있느냐? 세종대왕 바로 신미 스님의 친동생인데 영화에서도 잠깐 김수호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학자예요. 유불선에 능통했던 이런 분입니다. 그럼 신미 스님이 어떤 분이냐? 당시 고려 때 도태에서 조선까지 있었을 때 한 명의 내용들 많이 드라마 많이 봤죠. 한 명의 이종관이기도 하고 박연 우리가 했던 이 박연 같은 경우는 고종관이에요. 있던 분이 신미스님. 그래서 뚝딱 세종이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쓰고 있었어요. 훈민정음 날개를 달다 오린 속보라는 이 좀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가져와서 이 퀴즈에서 다들 우리 보살님들 스님들이 너무 점잖하게 듣고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제대로 지금 얘기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다 실려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공주, 안평대군 모든 이 왕족들을 다 가리켰던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군주적인 이 시대에 무슨 스님들이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도의 사상계급 그 자체 시스템이 고려 때는 다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사 국사가 존재를 해요.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왕사나 국사만 해도 그런 왕사 국사가 어느 정도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학대사 아시죠? 이성계하고 뭐 얘기했던 그 내용들 다 아시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왕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모덕통 당시에는 억굴수지들이 어마어마하게 탄압하고 있을 때 가장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이런 인물인데, 그 다음에 심리, 그 다음에 학조, 학열, 영화에서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78대까지 이렇게 해서 부처님 시대부터 해가지고 법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음들은 바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약간 픽션을 좀 넣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조 스님을 가지고 제가 픽션을 좀 넣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궁궐에 있는 여자와 그 자음을 이렇게 써놓던 이 내용만 있잖아요. 학조 스님이 어떻게 보면 연산군 때까지 이렇게 살았. 근데 그 연산군 때까지 살아셨는데 요즘도 스캔들이 많지만 워낙 이 왕권에서 실세적이다 보니까 학조 스님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당시에 누구냐면 근데 이제 또 학조 스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제가 살고 있던 이 옛날 광흥사에 거기에 이 근처에 거기에서 출가를 했던 분이에요. 제가 거기를 갔을 때는 거의 폐사차가 같았던 이런 곳이거든요. 그랬었는데 왜 웅진대감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 뭐냐? 제가 2010년도에 안동 광흥사를 첫 부임해서 주지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한 2달 됐을 때 검찰에 수사가 온 거예요. 오자마자 검찰에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혹시 99년도 여기 2000년 사이에 독을 당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있는 부석사에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련 스님이라고 주지 스님이 지금에 있는 부석사 조실 스님, 제 은사 스님 밑에 있으면서 그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장변을 수서를 할 테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협조를 해줬어요. 했더니 지장보살님이나 시황님들 이렇게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1985년도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는 독을 당하는 어떤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제가 알기로는 응진전에서 여기는 독을 당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보고는 응진전은 보는 동안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한 10여일 정도 지나고 나서 스님, 동부가 여기 훈민정음 회례고 뭉쳐서 법적 증언을 해야 가서 봤더니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훈민정음을 연구를 우리나라 도굴본 1인자가 있고 지금에 있는 상주본 지금 이제 원래는 다 나왔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백기라는 사람 그런데 우리 집 수리하다 나왔다. 그 책 한 권에 당시 그래서 제가 3만 원 주고 샀지만 제가 이전 이전이 이렇게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권이 광사에 나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백기라는 사람은 시위를 보다가 조영이라는 민속학당을 하고 있는 상축분이에요. 두 분 다. 시위를 보다가 그 증거를 좀 기각을 시켜요. 민사소송 3년간에 걸쳐서 그 와중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도굴본 1위 그건 내가 그래서 제가 간 2주일 만에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훈민정음이 그 가치성도 모르고 학교 다닐 때 고작 기억나는 게 수학원에 오는 것 외에 기억뿐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고 자료 찾고 이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다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또 찾아보게 돼요. 제가 알아야 뭘 해보죠. 그래서 밤새 날 새고 또 그래서 그 자료 찾고 실록을 쳐다보고 광사가 보통 사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남 이남에서는 1827년 중수기를 내가 봤더니 해인사보다 그때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필각이라고 왕이 하사된 물건들이 되어 있는데 그 왕이 하사된 물건들이 되는데 영조대왕의 병풍 16복절이 1족자가 있고 세조에 써놓은 어첩 어시드 그 다음에 세종대왕 법화경 신사가 있다 이렇게 법화경을 세종 써놓은 신서도 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도구를 당할 수 있었던 게 없구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 있잖아요. 언론에만 공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교에서 형사상 판결을 냈을 때 그냥 광사 복장 인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형에 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가 찾아서 훈민정음 성규본이라는 이 자체가 광사의 것을 역사적인 증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기 씨가 계속 항소를 하게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게 우리 개인의 사회 역사의 소산이다. 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훈민이 중요한 것이지 이 책 한 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도리를 못 잡는 것이 바로 부처님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이 우리
역사의 어떤 문화의 소산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을 한 발을 뺐어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 고등법원에서는 국가로 이 제1심에서 형사상 1심에서는 10년형을 받았던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백기 씨를 이제 하루빨리 내는 조건으로 국민력이 불탔다 이렇게 되고 또 국회의원과 출마를 하게 되고 막 이랬던 이런 인터넷 우리 광사에서 있었던 것하고 연루가 됐던 이런 내용. 보도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학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영화에서 픽션들 이런 것들 다 이 자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궁녀하고 스캔들이 막 생겨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문조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부패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평내공, 영흥내공 등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겨가지고 뭐 월권 행위 뭐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막 이런 이 내용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젊은 그걸로 나오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바로 스님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조의 서문에 나오는 이 내용만 봐도 바로 인지할 수 있게.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지공스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 그런데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는 이 동맹을 초래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달마대자. 여러분들이 28대 인도에서 부처님부터 가서부터 쭉 동맥을 잇잖아요. 초대해서 오는 게 달마. 답이 다 아까 우리 나라는 달마대사 같은 역할을 동맥을 이었던 이런 분인 거예요. 이 스님들이 학인 스님이 이제 많이 있지만 한번 첩보상결이나 월인청강경이나 월인첩보 우리나라에 실은 국어학자들이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드릴 텐데 하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한번 박사학위 논문을 좀 쓰세요. 저의 국어학자가 박사학위를 이 실명을 여기서 이제 내면 안 되는데 국어학자를 이제 하는데 논문을 이제 다른 걸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사에서 오린석보랑 저이 오린석보에 대한 좀 논문을 쓰게 좀 해주시죠. 그 자료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나가면 해주겠다 해서 우리나라에 그거에 대한 연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쓰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많은 노력을 안 해도 박사학위 금방 딸 거예요. 우리 양 선생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금방 박사학위 금방 땄다니까요. 중세 국어에 대한 뭐라는 없어요. 없어. 중세 국어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이 몇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교 신자가 아니야? 했지만 번역되니까 세력 확장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거야. 왜? 불교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오순도 잘했나? 우리 척보상교가 어린 청강지구가 열심히 또 보호학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척보를 번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책이 나고 아까 책을 갖다 놓는다. 그 책이 이제 바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4월에는 24번에 25번에 원인석보 책을 10개월 만에 다 이것을 다 찍었다는 것 자체가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배경 설명 이거 정도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리기도 하고 국민적으로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암베르트 카르라는 분 들어봤어요? 독립운동가 인도에서 했던 간디와 같이 했던 분. 지금의 인도의 그 헌법을 다 만들었던 지금의 인도의 신불교를 해서 당시에 비폭력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에 있는 인도 불교를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는 태어날 때 힌두교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로 개종한다. 이분이 아메리카노라는 사람이 불가촉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미국에 다 대학을 나오고 해서 당시 노동부 장관 영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했었고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이런 분이죠. 그래서 신불교 운동을 많이 했던 그래서 22가지 내용이 바로 자기는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차등에 대한 이것을 운동을 하고 나는 팔정도를 준수한다. 나는 파라미타를 준수한다. 나는 일체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불사생을 준수한다. 해서 5개도 지계의 선에 따라 생활하고야 노력한다. 나는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약 100만 명이 일제 개정식도 하게 하고 그래서 2001년도에 그 운동을 벌여서 다시 100만 명 가까우게 법회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그쪽에서 경찰들이 제지하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탈종교화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에 아메리카를 하는 이런 분들처럼 정말 신심 있게 여러분들이 이 미래 세계는 대안의 방법은 그래서 훈민을 하고 정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섰습니다. 얘기했던 이제 이 내용을 강의를 이제 했던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좀 멋지게 보이나요? 네. 이 바로 훈민정음 책 한 권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자, 중앙에서 보는 이 내용입니다. 자, 생각을 해가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기역자 있죠, 기역자. 중앙에서 보는 겁니다. 기역 해봐요. 목구멍에 나가진 해 모형을 보고 만들었다. 훈민정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기역은 나음이니 여군자 초 이응은 아음이니 업자 초발사 이렇게 해서 다 표현되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니은에 봐요. 이 천장이 붙어있는 해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옷은 암 이빨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미음에 봐요. 입술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나질 때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 훈민정음은 그래서 한자를 쓰거나 파스파 문자를 쓰거나 이렇게 문자를 썼던 것을 훈민정음 나오면서 그림, 암그림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 세령이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문착사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훈민정음이 나오면서 그걸 다 정리하게 된대. 자, 그러면 모형은 우리 입안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서 봐요. 기억 그 5개 가지고 가액을 이루어졌어요. 기억에 하나 더 가액단에 기억이 되겠죠. 니은에 하나 더 기억 되겠죠. 이해 가시죠? 디귿에 하나는 시옷 되겠죠. 시옷에 하나는 지읒 되죠. 지읒에 하나는 지읒 되죠. 미음에 비읍 시읒 되겠죠. 가액이라는 원리를 알겠죠? 하나씩 더 첨부된 겁니다. 자, 이역에다가 하나 더 가액되니까 시읒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그 해봐요. 어금니가 붙어서 발음 나오죠. 어금니 소리. 르드르트 해봐요. 막 혀가 움직이죠. 혀소리. 스르트 해봐요. 입술이 움직이죠. 무부프 해봐요. 무. 중앙소리. 그래서 설, 순, 치, 후로 되어 있다. 어금니 한자. 이게 한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적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7, 9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한글에 있는 훈민정음 내용은 다 이렇게 내용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 서, 남, 북, 중앙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쪽으로 보면 이 한자가 다 됐죠. 예, 지, 신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훈민정음 내용이 다 불교하고 연관이 되는 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무명, 행식, 명식, 시비 연기가 되고 팔정도 정경진 해서 동상각치 다 됐죠. 동상각치 우 실험계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5음계 피아노 분반을 보면 아시지. 궁상각치우가 도레미솔라 이렇게 돼요. 파시는 반음입니다. 반음. 원래 궁상각치우가. 그래서 궁상각치우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소리 글자예요. 이 소리 글자 자음 72가지를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정도 표기할 것 같아요. 영어로 26살 가지고 알파벳 500가지 정도뿐이 안 돼요. 우리는 자음 7자, 모음 11자를 가지고 11,170 우리의 문자는 훈민정음은 개음 소리, 다구름 소리, 바람 소리, 새음 소리까지도 다 표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음 소리 월월 몽몽 월월 뭐 끙끙. 자, 영어로 해봐요. 형이요? 이 정도예요. 어때요? 우리 문자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게 우리의 한글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러한 문자의 혁명은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우리의 문자만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글자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글 창조하면 우리 스님들이 가장 역할을 갖게 엄청난 일을 해요. 그 암흑기, 한글 암흑기 시대에 그걸 등에 의해서 우리 한글을 알려지게 됩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헐버튼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훈민정음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글을 전도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불교가 역할을 하기는 만드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전도하고 포교했던 것은 기독교 역할이 컸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또 그걸 노리겠다고 썼던지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자로서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 연구를 해서 또 다른 다음에 우리 나라마상 영화 같은 영화가 나와서 우리 한글을 재조명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박수 치는
일이 계속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최종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소리 글자예요. 한자는 뜻글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 글자를 다 쓸 수 있는 게 우리 인류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웬만하면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해봐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안의 구조를 가지고 산스크리트로 자음은 거의 대부분 이 7, 80%가 같아요. 그런데 모음은 어떻게 되냐? 자연의 원리로 있어. 자, 어떻게 되냐? 하늘은 점이다. 그래서 땅은 평평하다. 사람은 서 있다. 그래서 천지 도 음과 양이 존재하고 땅도 음과 양이 존재하고 동쪽은 양, 서쪽은 양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음들을 이렇게 했을 때 오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 고어는 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도를 보면 합자되면 다 터득해요. 한글 스펠링 안 들리고 할 수 있어요? 하루째 되면 다 터득해버린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겠다. 엄청 제가 이제 이걸 열정을 가지고 초창기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제 도반이 딴딴하는 친구가 있어요. 딴딴한. 얘다가 추가를 했는데 당신이 저희 밤에 뭐라고 그러죠? 딴딴한 그 가수 노래하고 안무를 뛰고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탁 하고 나면 아가씨 안 쉬었대요. 한 달. 그래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훈민정음 세계화를 달라 했더니 이 도안이 중이 말이야. 하면서 이제 한 11월 19일을 했어요. 매일 아침. 그랬더니 한 10일 지나고 나서 바로 훈민정음 강의를 한번 했더니 그래? 그러면 하나 내가 만들어보지? 이러면서 만들었던 게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 노래만 하면 다 한글 다 터득 해버린다니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 모음이라고 했죠. 되겠죠. 이게 가면 거자가 되겠죠. 이놈이 가면 가자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놈이 가봐요. 그러면 구자가 되겠죠. 이놈이 가면 교자가 되겠죠. 이게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주시경 선생이 그렇게 아음 이런 그래서 이 파괴된 그림 다 터득돼야 이 그림만 이해를 하면 자 그러면 이런 거 갔으니까 이렇게 고가 되고 이렇게 하면 코가 되겠죠. 이러면 노가 되겠죠. 이러면 도가 되겠죠. 이렇게 노래를 다 끝내버리면 외워버리면 이 노래 끝나버리면 한글 다 터득해. 그러면 어린이들 꿈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부터 해볼까요? 너도르도 소조초 이 가가 가볼까요? 가나다라
송창식의 안난다라마빠사 이렇게 하는 것밖에 경망스럽잖아요. 이 노래는 얼마나 정전하고 좋아요. 그럼 노래를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보고 그리면 돼. 그러면 동무 한번 해볼까요? 적전녀들의 드셔졌죠. 그녀들의 드시듯이 미비비 깍깍깍깍깍깍깍 야야야야야 이렇게. 그러면 1절부터 4절, 8절, 12절까지 복문까지 싹 노래를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방탄소년단? 아니면 아니 이 방탄소년단 나하고 인연이 안 돼서 이런 친구가 우리 K-팝 이런 친구들이 이 노래를 한번 하고 났다고 그러고요. 바로 몇 시간이면 자기 글씨 자기 이름을 쓸 줄 알고 이 그림만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치가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보여줄 수 없네. 그래서 치까지 하고 다니고 제가 연구를 했던 책이 있는데 그 내용들까지도 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바로 한글 바로 터득하면 세계 이론화할 수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이다. 그런데 내가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난 이제 한 3일이 잠이 안. 그런데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쓰시고 계시죠? 네. 자, 저는 또 여기 이 그림이 스마트폰 문자판 있죠? 이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치로 막 보내죠? 우리 여자분들 문자 보내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드래그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불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패스워드 푸는 거 있죠? 비밀번호 푸는 거 똑같아요, 이거는. 자, 불교 한번 써볼까요? 손가락 어떻게 하는데, 이 그림이 스마트폰 문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불교, 비읍, 우, 비을,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가면 돼요. 교, 기억, 요 여기 있죠? 기억, 요. 자, 기억, 요,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사과 써볼까요? 사과. 자, 사과. 자, 사, 시옷 여기 있죠? 끌고 가면 사, 과.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패스워드는 어때요? 그러면 노래를 이미 끝냈죠? 그럼 이 그림을 보고 글씨를 쓰죠? 그럼 한글 다 터득해요. 그러고 나서 뭐 어떤 게 사과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앱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사과를 썼기 때문에 앱으로 사과가 딱 그려져요. 사과라고 써요. 애플이라고 써줘요. 영어로도 애플이라고 써줘요. 로마자로. 로마자로 쓰지 말고 한글로 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로마 쓰는 것은 500가지 정도 불폐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글로 쓰는 것은 11,172가지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을 만들어야 돼 있어요. 세계 이론하는 우리 한글을 세계로 이론하는 이제 미래는 뭐 하루면 미국도 가고 이것도 다 가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가지고 힘들잖아요. 문자가 달라서. 그러면 한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말로는 놀았다, 뭐 빨갛다 이런데 우리는 느리기. 이 영어로는 놀았다,
뭐 이런 점은 우리는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끼리 하다 보면 뭐 어떤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표현이 안 돼요. 영어로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훈민적으로 연구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지금 훈민적인 책 한 권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해 줄까 이권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만들게 됐어요. 이건 특허 그림이란 특허 그림. 원래 있던 그림이 아니고 제가 창안해서 만든 그림. 어때요? 천재 같죠? 네. 저는 좀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하면 문자 낭독증 비슷한 게 좀 있어요. 더 봐야 돼, 저는. 그러니까 바로 이 글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림은 남들보다 훨씬 빨라요.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훈민정음도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동대 우리 아는 교수님 오더니 스님이 그거 이 특허 안 내놓으면 자기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만들어 놓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뭐 의뢰를 하니까 40원만 주니까 이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46만 원이니까 주고 내가 특허를 다시 냈다니까 의뢰해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다 썼으면 이 훈민정음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솔 한글에 대한 이 상으로서는 가장 큰 상이래요. 최현배 호가 외솔이래요. 거기에 이 최고 공헌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상을 준다고 해서 저한테 후보를 올리라고 그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현배 선생이나 주시경 선생은 불교적으로 이렇게 한글에 대한 이걸 다른 사람도 주라고 했는데요. 오늘 타서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는 게 나았을 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내년에 내가 그 할까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김두령 목사랑 뭐 다들 나를 거기에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표지는 내 그림을 넣어놓고 그 안에는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저는 아예 안 받았다니까요. 차라리 그 다오보라 했으면 내가 그걸 안 받았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기도 하고 또 공부위와 부처님 공부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 전달이 다를 뿐이고 문자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경이 부처가 아니듯이 그 도리를 삼는 것이 바로 부처한 세조의 성처럼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할머니로서 그 다음에 며느리로서 각자의 도리를 잘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삶이고 부처님의 보살이고 이렇다는 걸 인지하시고 오늘 하루라도 천국오리 화중생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